생각이 듭니다. 근데 추경이 이제 넘어오게 되면 국회에서 또 얼마나 협조를 해줄 것이냐. 아마 또 인사 문제 이런 것과 엮어서 또 법사위원장 문제까지 엮어가지고 국민의힘이 강하게 저항할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은 목리 아니면은 저항 이런 것들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예. 국회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 정해진 원칙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위원회는 여당이 한다, 야당이 한다, 아니면 무슨 위원회는 어느 당이 한다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법으로 정해진 게 없죠. 예. 근데 그 많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냐면 선거를 이긴 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 같은. 왜냐하면 예. 그게 책임 정치의 실현이라고 보는 거죠. 예. 선거를 이겼어? 예. 다수당이야? 그럼 니들이 맡아서 해봐. 그리고 그럼, 나서 예, 그 예.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죠. 그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게 불문율도 그냥 여야가 나눠서 상임위를 갖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이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야당이라면 네. 거기서 붙잡고 통과를 안 시켜줘. 그러면 이게 정무위 책임이냐 법사위 책임이냐. 법사위는 또 이게 정무위에서 통과돼서 넘어온 법안 자체에 문제가 네. 있다라고 이제 또 이유를 대니까 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이제 승자 독식 구조가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더 명확하고 나은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서 다 묶이겠죠. 법사위에서. 국회 의석수가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냥 법사위원장이 틀어지고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달라 그런다. 저는 그걸 민주당이 안 받아들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도 바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법사위에서는 자꾸 수정만 예. 할 수 있는데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은 근데 자꾸 수정을 이유로 붙잡아 놓잖아요. 그래서 상원 역할을 해왔죠. 네, 사실상의 예. 상원 역할을 그동안 해와서 그래서 법사위가 중요한 거죠. 절대 안 된다. 법사위 중요한 법사위는 지켜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내부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주당 흔들기, 민주당 공격, 이재명 정부 공격을 더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국민의힘의 이번에 송원석 원내대표 선출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된 결과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뭐 친한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명 안 되고 그리고 특별한 구심점은 네. 원내에서는 적어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친한계가 당연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중심인데 원외 인사고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네. 나머지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이른바 좌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물론 저 육선 의원도 있긴 합니다만 조경태 의원이 제 좌장. 기억에는 4선까지는 민주당에서 했죠. 네. 그리고 정도. 이제 네, 제 기억에는 국민의힘에서 재선을 한 거라 네. 당내 입지라는 측면에서는 육선 의원 대접보다는 재선 의원 정도로 대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확실한 구심점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네. 그러면 이제 3선급에는 이번에 출마했던 김성원 의원하고 네. 그 이천에 있는 송석준 의원 정도가 이제 최다선인 것 같은데 그 수도권 의원의 한계도 있지만 네. 원내대표로 선출될 정도의 동료 의원들로부터의 신망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겠네요. 그래도 뭐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원석 의원이 뽑힐 거는 뻔히 예상이 됐었죠. 그러니까 1차에서 그냥 끝나 버렸습니다. 결선도 안 가고 끝나 예순표를 받아서 끝나 버렸는데 송은석 의원, 권성동 의원보단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송원석 의원이 예. 이제 기재부 출신이고 관료 생활을 오래 했죠. 그리고 제가 현역 의원 할 때 예산실장을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아요. 아하, 근데 대화가 될까? 이
지역구가 TK잖아요. 예. 자기 지역구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아니 국회의원은 이제 자기 지역구에서 다음에 자기가 또 선출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에서는 막 싸우면 잘한다고 하고 협상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러면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 특히 이제 원내대표를 맡은 입장이다 보니까 또 강하게 싸워주고 이런 뭐 이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지역에서 많을 것이다. 네. 다시 또 그 지역에서 하려면은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국힘하고 지금 민주당과의 차이예요. 송원석 의원은 누가 뭐래도 국힘 초강세 지역인 경북 지역구잖아요. 네.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구예요. 아. 김병기 의원의 지역구는 동작구에. 그렇죠.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점점 수도권 중심 정당이 돼가고 있는 거고 국힘은 누가 뭐래도 TK 중심 정당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 선거를 이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힘은. 그렇네요.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경북 김천의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 여기 김천도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앞섰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럼요. 네. 여기서 협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야당 투쟁 여기에 더 공을 들이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네요. 그렇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 이른바 대여 투쟁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외부에서의 어떤 위력이나 그런 압력을 이겨내고 똘똘 뭉쳐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래요. 네.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 각자 도생이고 네. 기본적으로 똘똘 뭉칠 때는 똘똘 뭉칠 명분과 동기가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사실은. 구심점을. 네. 똘똘 뭉쳐서 뭘 할 건데 그러면 똘똘 뭉쳐서 다음엔 우리가 기필코 정권을 되찾아오자 네. 라는 건 그냥 하는 얘기고 의원 각자 입장에선 야 종국전은 내가 다음 총선에 또 당선되는 게 제일 궁극적인 목표고 네. 내가 내가 돼야지. 낙선하더라도 내가 속한 정당이 여당이 되는 게 좋아 아니면 야당을 계속하더라도 내가 계속 당선되는 게 좋아. 그러면 당연히 후자를 그렇네. 선택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네. 그래서 그렇게 똘똘 뭉칠 만한 그 동기부여가 예. 안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전당대회도 거치면서 뭐 당권이 어떻게 가는지도 봐야겠지만 일단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외부에 홍준표, 뭐 이준석 계속 흔들죠. 흔들 것 같고 하와이에서 돌아올 때 많은 기자들 저희도 오마이TV도 그 현장을 보여드렸지만은 주목을 했단 말입니다. 하와이 하와이 한 달 살기 마치고 온 홍준표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계 은퇴는 그냥 빈말이라는 게 그 사실상 증명됐다고 보고 예. 정계 은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예. 바로 지금 복귀할 수는 없죠. 지금은 할 게 없죠. 소속 정당도 없어요. 네.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국힘이 완전히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네. 홍준표, 이준석 결국엔 뭐 명태균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던 사람들인데 네. 홍준표, 이준석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아마 TK를 공략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K.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TK의 지지 기반을 마련하자. 그게 뭐 대구시장과 같은 큰 선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대구시의 일부 구청장 선거라도 당선자를 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TK에서 국민의힘을 잠식해 들어가자라는 네.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왜냐하면 전략으로? 수도권에서 안 안 통하거든. 통하니까 수도권 안 돼요. 뭐 이준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도권 네. 쭉 보자면은 자신이 뭐 지역구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온 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준석도 보면은 계속해서 TK에 공을 좀 들여오는 그렇죠. 것도 눈에 들어오고. 아니 대선 막바지에도 네. 계속 영남권에서 맞아요. 마지막에는 그 선거 운동을 했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이준석이 손을 잡고 TK 공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근데 그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 받고, 예. 어? 아니 사실은 털고.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이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김재섭 의원, 네, 이준석 이준석. 의원 불러서 불러서, 밥을 먹었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의원은 만나면 안 돼요. 명태균 명태균 같이 관련해서 수사받-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 둘 다. 그 특검 수사 앞두고 예.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어. 그 사람이 사실은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네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네요. 만나면 안 그러고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적어도 아, 그 수사가 입맞추기. 끝나기까지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네요. 그 만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자, 수사부터 받아라. 이렇게 저희가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안 왔냐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저희 방송 중에 전화 안 오셨습니다. 예. 멀쩡해요 전화기. 예. 전화 잘 되는지, 전화 잘 오는지도 체크 계속 하시고, 좀 중요한 전화 못 받으면 항상 아 저희가 그래서 어떤 체크를 하고 분은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예. 유음으로 해놓더라고. 유- 혹시 못 받을까봐. 최재봉 교수님이 그런가요? 요즘에 막 방송 벨이 울려. 알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 시기. 우리 김홍대 의원님 유음해놔도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예. 소리 켜두셔도 됩니다. 아니 무음으로 해놓고 계속 쳐다보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대선 이후에 방송하면은 대선 전과 대선 이후가 아마 저희가 방송 화면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표정이 다 밝아지셨어요. 아유, 게스트 분들이. 그럼요. 예. 그래도 희망이 보이니까. 예. 아니 달라지고 극도의 있으니까. 혼란을 겪었잖아요. 정말. 예. 극도의 혼란을 겪고 겪고. 뭐 원달러 환율은 네. 사실 한때 1,480원까지 올라갔었고 아찔했습니다. 주식은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고 네. 사실은 그러다가 예. 대선이 확정되고 나서 음. 조금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4월이 최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때가 2,200, 2,300 맞아요. 그랬다가 관세 얘기도 있어요. 예. 예. 뭐 관세까지 겹치는 겹쳐서 바람에 예. 2,200대까지 떨어졌다가 어. 조금 이제 대선 일정이 4월 4일 날 탄핵 선고돼서 네.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오르다가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확 올랐죠. 그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희망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신데 김용현 건이 좀 빠르게 좀 해결이 돼야 더 우리가 활짝 웃을 수 그러니까 있는데요. 아직 아직 멀었어요. 워낙 극도의 혼란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거에 다 혼란이 해소되지는 않았고 그런 게 이제 잔불까지가 좀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꺼야 되는 잔불이 아직 네. 꽤 많이 남아 있죠. 알겠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오늘 말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전화 올 때까지 저희 방송 계속됩니다. 전화 올 때까지. 평생 할 거. 평생. 아닙니다. 저희 항상 마지막 방송하는 생각으로 항상 매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용남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자, 전화 기자 챙기시고요.